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 NBS 여기에서 보니까 윤 대통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완전히 폭락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가 말이죠, 총선 압승을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야권이 여권을 아주 총공격, 윤석열 정부 탄핵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드디어 역풍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재명과 조국의 실태를 좀 뒤늦었지만은 알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관련돼요. 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말이죠, 이 NBS 여론조사를 별로 보도 안 해요. 요거를 좀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이제 하방 추세는 멈추고 일단 스톱하고 뭐 올라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떨어지는 것은 이제 이 종점에 달한 것이 아니냐,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대충 맞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요, 이 캄보디아 이 총리하고 오찬하는데 정상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고요. 앞으로는 수사와 이 정상외교 차원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역할대로, 그러니까 수사와 정상외교 이 이원화시켜서 다뤄나간다. 이건 뭐 작전을 잘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TK 쪽하고 수도권의 당선인들하고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윤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 법원에서요, 관련 기록물을 전부 다 내놔라 해서 26개, 거의 뭐 30여 개에 달하는 모든 기록물을 전부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결국 항소심에서 완전히 정부가 이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의료 개혁이 드디어 탄력을 받게 됐고, 이것도 지금 윤 대통령이 아주 실적을 발휘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을 이제 회복해야죠. 우리 이제 야권의 공세를 맞받아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료 개혁, 역대 어느 정부도 손을 못 대는데 윤 대통령의 결기가 통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좀 야권을 제압하는, 견제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검찰 발부 뉴스가 됐는데, 자, 이원석이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원석 쿠데타가 이제 불발하게 된 건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이 김정숙이 단골 이 디자이너의 딸이 그 당시 양모씨인데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특혜 채용으로다가 이제 근무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요 문재인 정권에서 특혜 채용된 디자이너의 딸, 지금 이제 불란서 국적으로 돼 있는데, 요 딸이요, 문재인의 딸 다혜하고 금전 거래를 한 것이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가 됐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이 김민전 이 교수가 얘기하면서 더 이제 이 폭발력을 갖게 됐는데, 우리 이제 보수 야권에서 이제 여권에서 계속 제기한 게 그거 뭡니까? 도대체 김혜경이하고 김정숙이는 왜 수사도 못하는 주제에 왜 이 김건희 여사만 물고 늘어지느냐, 이 불만이 많았잖아요. 요게 이제 사실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김혜경이 여러 법률적 위반 혐의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수사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요거는 이제 이 수원지검이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는 김정숙 고발 사건이 제대로 지금 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소하게나마 진행이 됐던가 봐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이 문재인 딸, 이 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문재인 딸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청와대 그 이제 행정관하고 요 두 상관의 금전권이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정숙이가 국고를 가지고 이 옷을 사 입었다. 관봉권. 요게 이제 혈세를 투입한 거야. 혈세를 쓴 거죠. 법카보다 더 나쁜 거죠. 제대로 걸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이원석하고 이 오찬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전현직,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
이 수사로 이 방향을 잡고 일단 나가는 요런 모양새를 짓는 걸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이요. 이 간단하게 지금 이제 벌써 뭐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심야 방송이니까 좀 짤막하고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요거 말고서도 또 한 건 정도, 한두 건 더 제가 새벽 1~2시까지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 잘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 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윤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바닥을 치고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의료개혁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요런 것이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제대로 지금 야권의 김혜경과 김정숙 칼을 뺐다. 요 점이 의미 있는 새로운 모멘텀의 변화가 아니냐. 그래서 이 변곡점을 맞이고 하고 있다. 바닥에서 탈출해서 이제 딱 상승 국면을 차고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윤 대통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긍정평가는 28%,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전하고 똑같이 64%인데요. TK, PK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TK에서는 40%, 그리고 PK가 34%인데요. TK 지역에서의 부정평가는 47, 그러니까 긍정 40대 부정 47이고요. PK의 경우에는 긍정이 34, 부정이 57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68%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민주당 지지자의 5%, 조국혁신당은 1%만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요. 거꾸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자의 99%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극단적 세력인 것이죠. 극단적 거부 세력이 조국당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그래도 긍정은 하지 않지만 신뢰한다. 이게 32%예요. 그러면 이제 신뢰가 32%고 긍정이 28%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와 긍정은 이제 같은 방향인데 신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높아지면 이제 긍정평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주 후 조사는 또 앞으로 더 이제 이 상승 국면으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 돌입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서울에서의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는 32%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3%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67%, 인천 경기가 64%. 반면에 TK의 경우에는 신뢰한다가 61%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우리 국민의힘은요. 31% 변화가 없어요. 2주 전하고.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2%가 빠져서 27, 조국혁신당 12.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혁신당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민주당이 2주 전 대비 2%가 떨어졌지만요. 총선 대비 5%가 폭락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번 이제 결국은 우원식 역풍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이제 캄보디아 이 총리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오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찬에 참석이 됐는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 여사, 이제 수사 리스크는 있긴 있지만은 오늘 이번 이제 이 행보가 5개월 만에 이제 처음 공백물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는 말이죠. 이제 이 정상 외교하고 그다음에 수사하고는 분리해서 다룬다. 자, 그래서요. 이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공식 일자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한다. 특히 배우자 친교 행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금 임할 것이다. 그래서요. 지난달 23일 날 루마니아 회담 그리고 30일 앙골라 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고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 여사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캄보디아의 경우는요. 캄보디아 해부륜 병원에 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심장병 어린이 로타를 이제 보살핀 적이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용산 집무실에 초대를 해서 격려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사인 축구공을 선물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이 영향을 줘서 오늘 이제 이 윤 대통령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훈마셋 총리도 각별하게 감사하다.
이러한 또 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이 캄보디아 앙동병원의 병동신축 사업, 그리고 국립소아병원의 내과 병동 건립 사업이 우리나라 지원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건립과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이런 노력도 정상 내외간의 친교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사회문화 협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이 윤 대통령도, 그리고 훈 마셋 마넷 총리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저녁 만찬을 가졌어요. 비공개 만찬. 그래서 여당의 수도권, 그리고 이제 DK 쪽 당선인들하고 오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는요, 모두 13명인데, 지난번 13일 날 만찬 때, 지도부 만찬 때 당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 의미 있는 인물로는 이제 이 청년 정치인이죠. 비윤계 도봉갑 김재섭, 그리고 경기 포천 가편의 김용태, 30대 당선인 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청년들이 특히 말이죠, 이 청년들 민심,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상당 부분 대통령한테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는 말이죠. 이 강남갑의 서병호, 그리고 강남원의 박수민, 이런 분들, 그리고 대구 북갑에서 우재준, 경북 경산의 조지현, 요런 이제 이 청년 정치인들도 오늘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 수도권 DK 민심을 상당 부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정책, 의대 증원 정원, 이런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요, 낙천자들하고 식사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이제 13일 날 새 지도부하고 만찬했고, 오늘 또 만찬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권역별로 이런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거, 요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당과의 그런 어떤 스킨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 불발된 이원석의 쿠데타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일보가 이걸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원석이가 말이죠, 3번 발표했어요. 지난 3일 날 처음으로 전담팀 구성하라, 신속하게 수사하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진상을 명확히 구명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중앙지구 형사 1부의 전담팀이 구성됐고,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나서 7일 날 또다시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 수사하고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제 자의돼서 이 용산과 그리고 이원석과의 갈등 관계가 이제 표출이 된 거, 이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에 오늘 보도를 보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가 이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게 야권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제 당연히 용산 말이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3일날, 7일날 2번 지금 이원세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이제 5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한 23일, 3주 만에 지금 이원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 총선 직후에 말하자면 총선 이후에 총선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검찰 인사를 총선 전부터. 당연하죠. 왜냐하면 1월 달에 이원세가 검찰총장 인사를 좀 늦춰달라. 그래서 늦췄고, 왜? 총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총선 끝나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당연히 총선 전부터 비공개에 조용하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이제 인사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 총선 전부터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이건 뭐 대통령실 중심이라기보다도 법무부가 이제 당사자니까 법무부가 인사 자를 때 당연히 그럼 대통령실 의견 듣지 안 듣겠습니까? 안 들었다. 그러면 대통령실, 박성재가 이건 직무유기죠. 예.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럼 법무부하고 이제 용산, 그 다음에 검찰 이원석이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조율이 됐겠죠. 그래서 총선 전부터 사실상 준비를 쭉 진행해 왔고 예고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원석이가 느닷없이 5월 3일, 5월 7일 연거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딱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생각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김 여사
이 인사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2번씩이나 발표한 거, 결국은 이 인사를 막으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용산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사가 나니까 14일 날에는요, 3일 날, 7일 날, 14일 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까지 나온 거예요. 이 불만은 차이가 이제 이 수사 딱 이 방침을 바뀌었고 결국 인사를 무산시키려 했는데 인사 무산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쿠데타는 불발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은 박성재 장관이 지난 2월에 지금 이 입각을 했는데 불필요한 피해,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총선 전 인사를 하지 않아서 인사가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수사에 관여를 일치하지 않았다. 지금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전담팀 수사 구성까지 장관과 총장 사이에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그냥 이원석이가 혼자 몰래 비밀 쿠데타 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도 그다음에 법무장관도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거는 불발된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선 전부터 준비해와서 이걸 이제 총선에 깔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원석이가 알고 자기가 이제 이 인사를 늦추려고 자기 식대로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9월 8월 말 요때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8월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지금 체제로 가서 김건희 수사를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인사가 확 까지니까 이게 안 돼가니까 7조간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 나는 우리 검사를 믿는다. 요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불발됐고요.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인사에 관여했다. 요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래 민정수석 업무에 검찰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김 수석이 관련 업무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왜냐하면 6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주현 수석이 이제 주물딱주물딱 해서 이 청와대 편에서 인사를 딱 밀어붙였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성재 장관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그거 장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사해가지고 김건희 수사가 끝이 나지 않았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야. 요거는 이 원칙론의 입장에서 나온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요.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출국 정지 조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문다혜하고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요. 요게 말이죠. 이 문재인 사위잖아요. 서모 씨. 이게 이제 이 타이이스타젯 여기에 특혜 채용될 때하고 시기가 거의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때 문다혜가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살림살이하기가 힘들으니까 이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갖다가 이상재가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는 대가로 사회를 딱 해갖고 매겨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집값 대주죠, 교육비 다 대주죠, 봉급 주죠. 그러니까 이상재가 물주가 된 거죠. 대가가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걸린 거고, 그다음에 이 딸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이 양씨, 그러나 그 당시에 말이죠. 딸 다혜하고 이 양씨인데 이 양모 씨는요, 이 문재인 때요, 제2부속실에서 의전 담당했던 직원인데 요 양모 씨가 말이죠. 이 김정숙의 단골 디자인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특혜 채용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검찰에서 지난 2월 달에 양씨 자택을 압수한 뒤에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고, 지금 양씨는 불란서 국적이에요. 뭐냐면 디자이너니까 이제 불란서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관계가 많겠죠. 출국 정지 조치를 냈고, 그래서 검찰은요, 이 양씨하고 다혜 씨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격과 법 위반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씨 지금 무슨 소리야. 너무 둘이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돈에 불과해. 이거 왜 그러고 있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친한 사이끼리 돈 주고 받은 거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사위, 그게 전 사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혼했으니까. 수사 윗선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 이거는 윗선이 누굽니까? 사위 윗선이 누구예요? 당연히 김정숙이고 문재인이죠. 요것들 제대로 걸려 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앞으로 일파만파로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지금 이정섭이가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오찬 내용과 관련해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은 오늘 발언에서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원석 총장의 수사 방침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요, 형사 1부하고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들로부터 대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하나는 주가 조작, 하나는 이 디올백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벗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정숙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이 김혜경 의원 법과 유용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개입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 그리고 이제 김정숙이는 또 2018년도 인도 방문 국고손실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거, 이게 형사 1부에 있어요. 이게 똑같이 형사 1부인데 김건희 수사는 속도를 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도 방문은 수사라고 지시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원석이가 단단하게 굿대따를 하려다가 걸려 들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전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시 수사로 돌파하려는 지금 수사 작전을 펴고 있다. 수사 전략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요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오늘 저녁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 더 할 예정인데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